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위원회 이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하려면 11월 3일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11월 3일에 있었던 반란을 조사해야 된다. 부정선거가 곧 반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파적 민주당원의 안특별위원회. 지금 이제 원래는 특위라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죠. 1월 6일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별위원회라는 select committee라는 말 대신에 selected committee라는 말 대신에 unselected committee라는 말을 써서 제가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안특별위원회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튼 1월 6일 안특별위원회 이거하고 매우 나약하고 한심한 두 명의 라이노라는 거는 이제 리트 체니 하원 의원하고 아담 킨징거 하원 의원 이 두 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둘이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낸시 펠로시가 위원회에 들어와 달라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낼름 위원회로 들어가 버렸죠. 리트 체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부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라이노들 두 명이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진 이 안특별위원회. 여기에 수백만 달러의 이들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 끝에 진짜 반란이 가짜 선거 결과에 항의한 1월 6일이 아니라 1월 6일은 가짜 선거 때문에 잘못된 부정선거 때문에 1월 6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진짜 반란이었던 대통령 선거 11월 3일에 일어났다라는 이 진짜 반란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1월 6일 위원회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진짜 반란은 1월 6일이 아니라 11월 3일 날 있었다라고 결론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제 저스트 뉴스하고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나왔다라기보다 음성으로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되는 분량의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압축이 돼 있으면서도 현재 미국의 현안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조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말도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이렇게 성명도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1월 6일 위원회 얘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1월 6일 위원회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그 1월 6일 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그러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속일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춰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변호사를 써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놓고 다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월 6일 위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뭐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까? 낸시 펠로시가 1월 6일 위원회를 만든 진짜 목적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러 모여든 이 시민들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의회에 공격해라 해서 의회를 공격하게 한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1월 6일 위원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연결해가지고 실제 의회 사건과 직접 관련돼서 그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퇴근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다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자살한 경찰. 의회 경찰이 자살을 했다. 그런데 그 자살한 경찰을 가져다가 이거는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목적은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이 공화당한테 뭔가 정치적인 패를 하나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뒷배경 트럼프를 잡아 넣는 것까지는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트럼프를 동조하는 친트럼프 지지자층 트럼프 지지자들을 딱 입에다가 자물쇠를 채우는 말 못하게 하고 너희 함부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다가는 너희들도 언제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 같이 이제 반란군으로 반란자로 그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무언의 암시를 자꾸 주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죠. 국민들 협박용으로 지금 이런 1월 6일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고 있는 분석인데 뭐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6일 위원회 때문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제 인터뷰에서 했던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11월 3일 아니냐. 11월 3일 선에 보면은 주요 경합주들이 보면은 갑자기 선거 앞두고 몇 달 전에 법들을 바꿉니다. 예전에 없던 법들을 만듭니다. 그게 전부 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편 투표를 부재자 투표용지를 집으로 다 우편으로 보내준다라든가 어떤 주들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벨럿 박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든가 그 여러 가지 지금 법률을 바꾸는 근데 그 법률을 바꾸는 과정이 어떤 주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법률이 바뀐 주들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그런 주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법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법률을 바꿔가지고 예전에 없었던 희한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만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개표 마감일을 연장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넘게 걸린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명목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치밀하게 계산된 진짜 반란이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주요 경합주 관계자들 지난 11월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광범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거 결과가 맞다라는 식으로 그냥 막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애리조나도 그랬죠. 조지아도 그랬죠.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 미시건, 위스콘신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냥 당국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당국자들이 그냥 다 묻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려 한 9개월, 10개월 이상 투쟁을 해오고 계속 끈질기게 조사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한 결과 애리조나주는 드디어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증거가 나왔고 조지아주도 지금 그럴 만한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아직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만 뭐 조만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포렌식 감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둘씩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된 선거를 했는지 깨끗한 선거를 한 건지 궁금하니까 그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지만은 일단은 포렌식 감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주들도 여러 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10여 개 이상 주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00명이 넘는 주의회 의원들이 전국의 50개 주에서 전부 다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된다. 작년 선거에 대해서 라는 성명서에다가 지금 서명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저희가 의미 깊게 지금 봐야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작년에 치른 선거가 제대로 깨끗하게 치러진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순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란 작년 선거가 조직적인 반란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디캡 카운티 보십시오.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잘못되어져 있는 문서 원래는 무효 처리해야 되는 투표용지가 무려 43,000장 이상이 개표가 됐습니다. 무효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절차상 법적으로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이 이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가 우리는 솔직히 그 인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긴 하겠으나 제발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알려주기를 저희는 바랄 뿐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 증거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가롭게 1월 6일 의회 사건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그건 FBI에서 500명, 600명이 넘는 선량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둬가면서 신문하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FBI가 그냥 수사해서 결과 내놓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타깝게도 매우 선량한 시민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의회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냥 의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잡혀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지금 강압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월 6일 의원에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진짜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많은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 이거 법무부에서 쓸데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왔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학부모들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라고 법무부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부모들의 미래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 것, 이거 자기 자녀들의 미래가 어때야 된다. 그거 당연히 부모가 얘기해야 되는, 당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는 이런 교육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교육을 해주세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위원들한테, 교사들한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학부모들이 얘기하는데 왜 거기에 FBI를 동원을 하고 왜 그걸 조사하고 감시하고 항의를 못하게 하느냐? 항의하는 것도 자유인데 불법적으로 이제 물론 뭐 폭력이 어쩌고 저쩌고 협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살해 협박이 있었다 막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연방 법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생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쇼하다가 잡히는 놈들이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나는 백인 우월주의자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평범한 흑인 여성이었는데 근데 나는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사람들한테 협박 편지 보내다가 잡힌 여성 보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식으로 진짜 학부모가 협박 편지를 보낸 건지 아니면은 안티파 같은 나쁜 놈들이 학부모를 가장해서 협박 편지를 보낸 건지 수사해 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정확한 거는. 근데 그걸 마치 학부모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딱 단정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런 협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들은 국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진짜 혈압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러 항의를 하러 갔더니 이 교사들이 나한테 당신은 국내 당신은 테러리스트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많은 경우에 급진적인 좌파 교육위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인해 학부모들이 매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자라고 교육받을지에 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연하죠. 학부모들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연방수사국에 대한 법무부의 지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며 거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젯밤 늦게 들었는데 나는 다소 놀랐다. 하지만 이제 나를 더 이상 놀라게 하는 것도 사실 없다. 하도 놀래가지고 민주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의 외교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거 완전 실패였죠. 중국과 같은 적들의 오히려 침략을 불러왔다.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모습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진짜 별거 아니구나. 바이든이 끌고 있는 미국은 야 이거 완전 언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중국한테 강한 자신감을 실어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만의 이 영공에 전투기 막 띄우는 거 아닙니까? 한두 대도 아니고 50대가 넘게 52대를 띄웠다 그러죠. 52대. 막 띄우는 겁니다. 그 52대 전투기들을 보냈던 그 공군기를 보냈던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마디 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바로 다음 날 52대 보낸 겁니다. 더 보낸 겁니다. 전보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뭐 개똥처럼 아는 거죠. 중국은. 얼마 전에 파웨이의 부회장, 그 여자 부회장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캐나다에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파웨이의 여자 부회장을 석방해 줬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에 들어가니까 중국 국민들이 영웅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전국에 방송이 됐다. 중국 국민들은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 중국 국민들을 해외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한 나라다. 강한 정부다. 라는 그런 확신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이 누구 덕분입니까, 이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 미치도록 지랄 맞은 이 나쁜 행동들, 정책들, 이거 어떻게 다 되돌려 놓을 겁니까?